전생하고 현생하고 쫙 연결을 해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남자친구하고 같이 넣으셨는데 본인 전생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분하고 전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렇게 해서 현생 인연까지 같이 쭉 연결해서 봐드릴게요. 본인은 전생에 티벳에서 살다가 티벳에서 네. 생을 마감했던 생이 있었어요. 혹시 티벳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좀 많은가요?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티벳을 봤을 때 되게 싫든지 아니면 되게 막 애틋하고 애착이 가고 가보고 싶고 막 이런. 되게 편하고 되게 가고 싶은 나라였어요. 티벳이 여행. 유럽 국가보다 이런 전통적인 나라에 더 많이 땡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전생에 중국인이었어요. 중국 계열의 사람이었는데 남자였고 남자요? 네, 되게 일찍 결혼을 했어요. 10대 후반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전생에 10대 후반에 중국 계열의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다 있었는데 어느 날 티벳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안 돌아갔어. 처자식을 다 인연을 끊고 티벳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돼버렸어요. 티벳 불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의 전생에서는 인도의 공주였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공주의 신분이니까 제대로 수행을 본격적으로는 못했지만 그 생에서 명상 수련 같은 것도 좀 했었고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여자의 신분이다 보니까 여자의 몸이다 보니까 마음껏 수행을 못한 생이었어요. 인도의 공주였을 때는. 그래서 다음 생에서 중국인의 남자로 중국계의 남자로 태어나서 전생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티벳을 가서 전생의 그 습이나 전생에서의 그런 축적된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처자식과 평범한 생활을 하기에는 이제는 불교적인 것이 너무 가슴에 파고드니까 못 간 거예요. 못 돌아가고 거기서 티벳의 승려가 돼서 그 생에서 티벳 승려로서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이게 나이가 좀 꽤 됐는데 결혼을 잘 안 되죠. 결혼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결혼도 결혼이고 연애도 잘 안 될 거야. 안 됐어요. 연애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본인도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들이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하고 싶거나 예전에 결혼을 하려던 남자도 있고 결혼하겠다고 온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하겠다고 오면 또 내가 싫고 맞아. 도망가는 남자는 내가 붙잡고 싶고 왜냐하면 이 생에서 정상적인 결혼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 티벳 승려였을 때 본인은 다짐을 했어요.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일생을 부처님을 위해서 바치고 또 그 승려로서의 수행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생에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수행을 안 하냐. 그러니까 전생에 승려였다고 다음 생에도 스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생을 할 때 반복적으로 태어날 때는 여러 생을 경험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에는 승려도 아니고 어떤 종교인도 아니고 평범하게 태어는 났는데 이 생이 진짜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족하고 관계도 편안하지 않았고 또 되게 외로워요. 승려는 아닌데 되게 혼자인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요. 외롭고 또 불교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이렇게 불교 쪽에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인이었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 그쪽이 되게 싫거나 되게 좋거나. 근데 본인은 성향이 되게 좋아요. 좋지만 전생에 승려였던 생이 있었기 때문에 승려가 되고 싶진 않아. 이 생에서. 그래서 이 생에서는 좀 평범하게는 살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또 반반이야 생각이. 평범하게 결혼해서 살고 싶은 마음 반, 그냥 결혼은 하지 말고 이대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다는 생각 반. 이게 반반이에요. 맞아요. 이제 전생에 내가 처자식을 가졌는데도 나는 그게 필요치 않다고 버렸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게 아니라 전생에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리고 수행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더 내가 살아가는 1순위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게
꼭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의 삶은.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삶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은 그쪽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처자식이 나의 수행보다는 두 번째 순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짓을 하느라고 노름이나 어떤 유희에 빠져서 그랬다면 잘못이지만 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져버린 거니까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생에 버렸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생에서 내가 마음속에 계속 다져놓은 그 자기 그 자성에 다져놓은 것 중에 나의 어떤 수행자로서의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나의 수행자로서의 그 전생에 쌓아놓은 그 수행 공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만족스럽게 살지 못해요. 이 생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적인 결혼이나 일반적인 배우자를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남자가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해도 네, 내가 이 남자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본인이 그냥 결혼에 대해서 빨리 포기를 해버릴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근데 이 생에서 자식을 낳으면 전생엔 내가 자식을 버리고 수행을 하러 갔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은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맡아서 키우게 돼 있어요. 내가 못 버려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자식을 낳는 건 더 신중해야 돼, 이 생에서.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전생에 많이 그 수행의 공덕을 쌓아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생활에는 내가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은 그게 행복일지 몰라도 나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선택을 해도 결국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난 이건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자식을 낳는 거, 이게 나한테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이게. 전생에서 내가 쌓아놓은 수행 공덕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인간적인 삶으로 봤을 때야 외롭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왜 결혼도 못했나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꼭 그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감내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은 승려가 되지 않았어도 또 내가 종교로 불교를 갖고 싶다라면 그쪽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현재 남자친구하고의 전생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네네. 그 전생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현재 남자친구와 전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생을 볼 때 상상 속에서 전생을 만들면 안 돼요.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전달을 할 거예요. 두 개의 전생이 보여요. 근데 좀 의외예요. 이 남자친구하고 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지 않았네요. 전생에 나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동물이었어요. 동물이요? 네. 네? 하나의 생에서는 나는 사람이었고 네. 또 남자였고 나- 이 저 남자는 남자였어요? 네, 지금의 아. 남자친구는 그 생에서 돼지였어요. 에? 돼지. 큰 돼지도 아니고 네네. 이 새끼 돼지와 큰 돼지의 중간치 정도 되는 요만한 돼지인데 목에 줄을 맸어요. 돼지 목에 줄을 매달아서 한 손에는 돼지 목줄을 들고 한 손에는 조그만한 그 뭐랄까 채찍은 아니고 막대기 같은 거 크지도 않은 요만한 막대기로 때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방향을 양치기 양 몰듯이 이렇게 몰고 가요. 그러니까 돼지 몰이를 돼지 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넓은 들판이 나오고 그래서 넓은 들판에서 돼지 몰이를 하는데 네. 그 많은 돼지 중에 이 돼지만 내가 줄을 잡고 그 돼지 하나만요? 좀 더 예뻐하는 돼지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동물들도 왜 특히 또 정이 가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를 항상 그 돼지는 내가 내 손으로 꼭 손수 돼지몰이를 하면서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한 생은 여기서도 또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동물이었어요. 큰 닭장이 보여요. 지붕이 없어요. 방만 해요. 웬만한 큰 넓은 방만 해요. 여기서 닭이 막 날아다녀도 돼요. 공중으로. 날아다녀도 되는 토종 닭이에요. 닭이었어요? 네.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연한 황토색과 진한 황토색이 섞인 큰 닭이에요. 근데 얘가 한 마리가 막 날아다녀요. 네네.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아요. 닭이었을 당시에. 닭이요? 이 아이는 전생에 이 닭이
계란을 많이 낳던 네. 닭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남자친구예요. 나는 이 닭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고. 남자였어요? 그래서 두 번의 생에서 남자친구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진 그 인연으로 이 생에서 연인이 된 게 아니라 내 닭장 안에 알을 잘 낳아주던 한 마리의 닭이었고, 또 한 생에서는 내가 항상 목에 줄을 매서 돼지 몰이를 하던 돼지였어요. 그러면 옛날의 가축은 어땠을까요? 옛날의 가축은 재산이었어요. 가축 자체가. 그럼 이 아이가 순놈이 아니라 둘 다 암컷이었어요. 네. 알을 많이 낳아주고 새끼를 많이 낳아줬겠죠. 그럼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줬겠죠. 그쵸. 그래서 내 재산을 많이 불려줬어요. 두 번의 생에서. 뭐 닭의 본분을 돼지의 본분을 다 했을 뿐이지만 어쨌든 우리 집 돼지로 우리 집 닭으로 와서 지금의 남자친구는 재산을 많이 불려줬죠. 그래서 나한테 전생에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줬어요. 지금 현생에서 남자친구 때문에 돈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많이 썼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달라고 한 적도 네, 없고, 없어요. 저한테 뭐 네. 금전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고 내가 주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스스로 그냥 보면은 괜히 측은하고 안 돼 막 보이고 챙겨주고 주고 싶고 그래요. 맞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두 번의 생을 축생으로 나랑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더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멍청하다기보단 단순하다고 표현해야 되지. 그렇죠. 뭔가 깊은 이야기를 하면 빨리 생각을 못하고 빨리 정리를 못하고 좀 단순함이 있어요. 네,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눈에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본인은 전생에 티벳의 승려였죠. 그리고 인도의 공주였을 때도 나름 여자니까 본격적인 수행은 못했어도 어느 정도 수행을 했어요. 간접적으로. 나는 전생에서부터 수행이라는 게 익숙한 사람이고, 또 동물한테 내가 계란이든 새끼든 얻은 게 있어요. 제물로. 그 이 남자친구한테 뭘 주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금전적으로.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이 남자 쪽을 보면 조상이 편안하지는 않아요. 이 남자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네. 한 번씩 이상해요. 지 맘을 지가 못 잡고, 한 번씩. 술을 먹으면 말술을 먹고 미친 듯이 먹고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한 번씩 이상할 때가 한 번씩 1년에 있어요. 한 번씩 꼭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씩 자기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이 사람을 위해서 본인은, 근데 돈을, 이 사람을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전생에서부터 하던 게 기도였기 때문에 내 기도도 해야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는 남자친구들마다 내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고 싶어. 이상하게 기도를 해주고 싶어. 보통은 남자가 불쌍하면 뭘 사주고 싶거나 돈을 주고 싶은데 본인은 저 남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돼요. 맞아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게 전생에 내가 기도하던 습 때문에 그렇고, 나는 도와주는 방식을 기도 방식밖에는 몰라요. 그게 내가 제일 익숙한 방식이야.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했던 그쵸. 그거라서. 지금까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본인이 타고나기를 부모 운, 동기간 덕이 없어요. 없어요. 되게 외로웠어요. 힘들고. 외롭기도 하지만 별로 받은 혜택이 없대요. 네, 제가 별로. 알아서 다 예. 했어요. 자수성가 해야 되고, 근데 자수성가 하려니까 만나는 남자들마다 뭔가가 잘 안 풀려, 이 남자들이. 제가 모으고 좀 모아지만 하면은 또 기도하러 가서 돈 쓰고. 그러니까 그게 내적이가 아니지. 되게 나도 보통은 기도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써요. 본인은 기도를 한 남자를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사귀는 남자마다 잘 풀리라고 기도를 해줘. 네. 이게 평범하진 그랬어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전생에서부터 기도하는 게 가장 그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옷 사주고 돈 주고 뭐 이게 아니라 기도해주는 게 내가 너를 위해 도와주는 길이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는 남자친구도 닦아줬고 나도 그렇고, 근데 조상들이 꼭 이렇게 뭐 기도를 받고 많이 닦아줘야 되는 조상을 가진 남자들만 또 나하고 인연이 돼. 그리고 본인 또 그거를 못 넘겨. 그냥 직감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꼭 도와줘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고 빌어줘야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주면 또 마음을 좀 많이 잡아는 가요. 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잡아가려고 하면 본인이 또 싫어져. 그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꿔. 여태 그랬어요. 그래갖고 또 그 남자를 또 기도를 해줘. 근데 지금 이제 만나는 이분은 그래도 좀 오래 가긴 하는데요. 네. 내가 전생에 이 사람이 축생이었을 때, 남자친구가 축생이었을 때 계란으로, 닭알, 병아리로, 돼지 새끼로 많이 재산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지금 보답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남자친구는 결혼을 별로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하고든. 왜냐면 목줄이 매여 있었고 닭장 안에 갇혀 있었던 생이라 뭔가 억압되고 구속받는 게 좀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구속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풀어놔줘야 나하고 오는데, 그래서 몇 년씩 온 것 같아. 좀 꽤 사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여자인지라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서. 근데 본인이 또 화를 내면 되게 무서워해. 이 사람이. 왜냐면 전생에 네, 어쨌든 저- 축생이었을 때 저 내 무서워해요. 주인이었거든. 맞아,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많이 무서워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깊은 대화를 하면 좀 안 통해. 안 통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한다기보다 대꾸를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에, 조근조근 묻는 거에, 말하는 거에 대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 깊은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싫어해요. 좋아해요. 네, 되게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싫어요. 근데 사람은 참 착해요. 순수하고 착하기는 해. 네, 그래서 그래서 계속 만나는 이 것 생에서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곁에 있는 걸로도 족한? 원래는 처음에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이 오빠랑 결혼을 하면 되게 편하겠다. 그런 편하지는 않아요. 어떤 남자랑 결혼해도 네, 순탄하지는 근데 않을 그래도 것 같아요. 내가 여지껏 만났던 남자애들보다는 좀 그래도 마음적으로 편하겠다 싶어서 좋아한 건데, 지금은 어차피 여지껏 연애도 그렇고 뭐 결혼도 그렇고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오빠랑은 그냥 좀 편하게 만나고는 싶어요. 아주 편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본인이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비워야만, 엄청 많이 내렸는데. 남자하고는 그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비워야만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원하는 만남, 내가 원하는 삶을 같이 살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하고도. 왜냐하면 본인이 전생에 많이 수행을 했던 그런 공덕이 있어서 오히려 이 생에서도 뭔가 이 삶을 의미 있게 좀 더 남다른 일을 하면서 보내라는 그게 더 많아요.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전생에서부터 그걸 추구했던 삶을 여러 생을 살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도 그 습이 남아서 막상 평범한 인생을 살라고 하면 내가 답답증이 나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 이루어지면 오히려 내가 답답해서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갈망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더 본인한테는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도 있어요. 다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게, 추구하던 게 이게 맞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올해는 둘이가 이별수가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주 만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올해가.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좋아는 하네요. 오빠 마음 그래요? 본인을 아니, 좋아는 해. 그러니까 만나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좋아는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원래 게을르다. 근본적으로 부지런하진 않다. 네. 그나마 그냥 곰 같아. 그나마 저 있으면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막 나가려고 하지. 그냥 곰 혼자 있으면 같아. 집돌이에요, 스타일이. 집돌이. 그냥 뒹굴뒹굴 누워만 있고. 차는 왜 샀나 모르겠어요. 그냥 주로 누워 있고 기대 있고 네. 그냥 뒹굴뒹굴 곰 같아. 곰. 맞아요, 곰이에요. 생긴 것도 곰이에요. 참 묘한 게 막 혼내면 네. 측은하고 더 불쌍해 보여. 제가 혼내지도 오빠한테 못할 그래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 말아요. 맞아. 그러니까 혼내면 기가 팍 죽어. 좀 싫은 소리를 하면. 네, 그냥 웃으면서 헬헬 거리는데 그게 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혼내기도 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전생에 내가 이 남자 속을 새겼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소홀한가? 그런 줄 서운하게 하나? 그렇죠. 근데 전생은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전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지지 않았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 연으로다 이 생에 연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집 닭이었고 우리 집 돼지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 닭이나 돼지였고 알값 새끼값 보답하느라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 이해해주고 지금 이 사람 많이 외롭거든요. 이 사람도 많이 외롭고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아. 근데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 왜 외로운데 그런 걸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렇게 다 그냥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힘들고 속상하면 밖에 나가서 풀고 누구랑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머리 싸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스타일. 딱 스타일이. 잠이 오나? 난 안 오는데. 잠이 와요. 이 사람은 그냥 뒤집어 쓰고 자는 스타일. 와, 난 잠 안 와.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 네. 뭔가 생각을 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머리 아파 그러고 자버리는 스타일. 아.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 네. 가끔 본인한테 이제 찾아올 때 기분 좋아서 자기가 연락하고 자기가 찾아올 때는 자기가 기분이 좀 편안할 때야. 마음이 편안할 때야. 아, 힘들고 지금은 괴로울 때는 힘들다는 예, 거네.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는 오히려 꼼짝 안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스타일. 그리고 게으른데 지금 열심히 살고 있네.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지금 환경이 네.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장도 좀 신통치 않아 보여요. 안정적으로 안 보여요. 뭘 열심히 하긴 해도 그런 거 이 같아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고생문이 훤할 것 같은데 내가 원래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결혼을 해서도 계속 이러면은 막 천불날 것 같은데 솔직히 결혼은 이제 어느 정도는 체념을 했고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냥 좀 예쁘게 편하게 그게 보고 어려워. 싶- 예쁘게 좀 편하게 편하게가 보고 싶어요. 어렵죠. 편하게. 그 예쁜 마음 사랑이 마음 그렇게 편하게. 예쁜 사랑이 그렇게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는 드라마에나 있고 그래도 예쁜 좀 사랑이 편하게. 쉽지가 않아. 더군다나 지금 몇 년 됐죠. 네, 몇 년 몇- 지나가면 사랑이 예쁘긴 아니 어려워. 몇 년 됐는데요. 몇 년은 됐는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난 게 별로 없어요. 연인은 좀 연인인 편하게. 것 같은데 연인은 맞대. 그래요?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귀찮아.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예. 자기 있는 대로 와야 돼 여자가. 자기가 여자 있는 대로 가는 게 저 아니라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라고 하더라니까요. 보고는 싶은데 예. 가는 게 귀찮아. 안 갔어요. 예. 그리고 막 이 사람 뭐 몸 쓰는 일이에요. 몸이 되게 고달프다네. 지금 그러니까요. 저 몸이 너무 들은 피곤하고 건데 고달프다네. 예, 아는 지인한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원래 안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좋아하는 안 사람이 그런 걸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는 몸을 안 최대한 해요. 안 움직이는 사람인데 또 지금, 오죽했으면은 힘들 것 들어가서 같아요. 하겠어요. 그러려니 하는데. 근데 어쨌든 마음이 변하거나 다른 여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놓으면 끝나질 그런. 내가 놓으면 끝나겠다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은 안 끝나도 내가 오지마 그럼 못 올 스타일. 맞아요. 진짜 스타일. 맞아요. 대박. 예. 그렇게 못 와요. 아니 나 같으면 마음이 있어도. 가겠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게 네, 못해. 그런 그래요. 변칙이 없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욱해서 얘기도 못 하겠고. 마음이 열려서 네, 맞아요. 오지마 그러면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생각은 안 해. 오지 말라니까 나 안 안 갈게 가- 이런 스타일이야. 예.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이 못해요, 이 이 사람은 좀 상처받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응.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한테 주고 있는 상처는 생각 안 하고 본인은 상처받아요. 그 말 한마디 강하게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만나야 돼. 근데 결혼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전생에 내가 살아온 그런 그 행적을 봤을 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자식을 낳는 건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것보다는 요새는 딩크로 사는 사람도 좀 많잖아요. 별로. 그것도 별로.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서로 좀 자유롭게. 별로 그렇게 낳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전생에 했던 수행이 있으니까 이 생에서도 기도나 수행을 간접적으로라도 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본인이 직접적인 수행을 못하니까 그렇게 만나는 남자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야. 힘들게 벌어가지고 기도도 뭐 적은 돈 들여서 한 것도 아니네. 무조까지 벌어봐야 모인 게 없네요. 그 짓 하다 다 썼네. 맞아요.
물론 좋은데 네. 이제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네, 나이가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주고 빌어주고 다 좋은데 적당선에서 이제 선을 지켜야죠. 안 그러면 내가 힘들잖아.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제. 그래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하면 참 희한하다. 돈 쓰면서도 되게 즐거워. 그렇게 해줄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개운해. 뭔가 할 일을 끝마친 것 되게 같은.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편해지고. 개운해. 네, 신기해요. 어. 이상한 건지. 수행했던 그 과거 전생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본인은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기도를 해서라도 계속 그 공덕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 적당선에서 이제 해야죠. 그리고 내가 보시를 할 때 행복하거든. 본인 자체가 이제 꼭 돈을 많이 써서만 보시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또 내 몸으로 육체가 허락하는 한 해줄 수 있는 보시 공덕을 이제 찾아서 행해야죠. 돈만 가지고 보시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월급쟁이가. 들어오는 돈은 뻔한데 나도 살궁리를 해가면서 보시를 해야 되니까 돈으로만 보시하는 거 아니니까 다른 보시 공덕을 해나갈 걸 찾아야죠. 이제 남자친구하고 네. 올해는 만남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자주 만나면 올해는 부대끼는 게 많고 또 이별수가 들어있으니까 올해는 만남이 자주 없을수록 오히려 싸움도 덜하고 관계도 벌어지지 않고. 지금도 자주 없는데. 올해는 그냥 내 일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 집 돼지하고 우리 집 닭하고 내가 실갱이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네, 그냥